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젊은 날의 전유물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60대에 찾아온 조금은 충격적이면서도 감당 안 되는 러브스토리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은퇴한 지 3년, 김현수의 하루는 늘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집을 정리하고, 점심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혼자 식사를 마친 뒤 TV를 보다 잠드는 생활. 그의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은 버스 종점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15분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현수의 한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은퇴 후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만이 남았죠. 아내를 잃은 지도 벌써 7년,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에 치여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그런 현수에게 유일한 낙은 매주 화요일 도서관 나들이였습니다. 젊었을 때 못 읽었던 책들을 천천히 읽어가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도서관 문학 코너에서 책을 고르던 현수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발견합니다. 바로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이정화, 정화 아니 이정화. 어머, 현수 씨? 4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아, 손자 숙제 도와주려고. 현수 씨는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혹시 커피 한잔 할까요? 현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도서관 앞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화는 아메리카노를, 현수는 달콤한 카페라테를 주문했습니다. 아직도 단 거 좋아하시네요? 기억하시는군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화는 결혼 후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고,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현수 역시 비슷한 사연이었죠. 외롭지 않으세요? 많이요. 특히 밤에는.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는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정화씨, 예전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정화는 부끄러워했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구도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해프닝은 일주일 후 일어났습니다. 정화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던 현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어머, 우산이 없네요. 그 순간 현수는 본능적으로 정화를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리잖소. 하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기 봐,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 노인들도 참 대담하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저렇게. 주변의 수군거림에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화는 급히 현수에게서 떨어져 나왔고 현수는 당황해 어쩔 줄 몰랐죠. 죄송해요, 정화씨. 그냥 비를 피하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만 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생각보다 따가웠거든요. 두 번째 대형 사건은 한 달 후 동창회에서 터졌습니다. 현수는 정화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정화도 망설이다 동의했죠. 동창회 자리에서 현수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기계가 나오자 갑자기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제가 한 곡 하겠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현수는 정화를 바라봤고 정화는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래가 끝난 후였습니다. 현수가 정화의 손을 덥석 잡고 손깍지를 끼며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 야, 너희 둘 무슨 사이야? 김현수, 너 정말. 동창들은 술렁였습니다. 누구는 부러워했고 누구는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죠. 정화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현수야,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현수의 당당한 대답에 일부는 박수를 쳤고 일부는 혀를 찼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며? 어떻게 알았니? 동네 아줌마들이 다 얘기하고 다녀요. 엄마가 어떤 할아버지랑 손잡고 다닌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5년이나 됐잖니? 그래도 그렇지, 이 나이에 연애가 뭐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정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죠. 현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찾아와 따졌죠. 아빠, 정말 이상한 소문 들었는데요. 무슨 소문? 아빠가 어떤 할머니랑 연애한다는. 할머니라니, 정화 씨는. 아빠, 엄마 생각은 안 나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수진이의 말에 현수는 꿈쩍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죠. 가족들의 반대로 두 사람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현수는 정화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지우기를 반복했고
정화는 도서관 가는 날을 바꿔버렸죠.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현수는 혼자 공원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러냐고들 하지만 난 정말 외로워.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있고 싶어. 그게 죄인가? 정화 역시 손자를 돌보면서도 계속 현수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한숨 쉬어? 아니야, 할머니가 언제? 아까도, 지금도 할머니 어디 아파? 7살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우연히 병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정화는 정기검진을, 현수는 혈압약을 받으러 온 것이었죠. 어머, 현수씨? 정화씨. 서로를 본 순간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북받쳤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저 그래요. 정화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병원 로비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정화씨, 이 한 달이 참 길었어요. 저도요, 가족들 말이 다 맞는 건 알아요. 이 나이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마음이 어쩔 수 없네요. 정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화내는 것도 이해하고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지만 현수 씨와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그날 오후 현수는 딸 수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말 좀 들어줘. 또 그 할머니 얘기예요? 정화 씨 얘기가 맞아. 하지만 할머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수진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 수진아,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수진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한번 뵙고 싶어요. 그분을 정화도 아들 준호를 설득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남은 인생이 있어. 엄마, 그래도 아버지를 잊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을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두 가족이 처음 만난 건 한 달 후 일식집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죠.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화 엄마도 요즘 많이 웃으세요. 자식들끼리도 대화가 통했습니다.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회의 시선 따위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하실 건가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려고 해. 현수와 정화는 결혼보다는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함께 도서관에 가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두 사람에게 한 젊은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젊은이들의 순수한 말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물론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작은 갈등들이 있었죠. 어느 날 정화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현수가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사다가 정화 집을 찾아갔죠. 아이고, 현수 씨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혼자 아프면 얼마나 외로워요. 하지만 정화의 아들 준호가 마침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아, 김현수 씨. 어머니가 아프신데 남이 왜 들어와 계세요? 준호의 차가운 반응에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 괜찮으시면 가주세요. 현수는 쓸쓸히 돌아갔고 정화는 아들과 한바탕 싸웠죠. 준호야,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 아직도 남이잖아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너는 바쁘잖아. 현수 씨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더 명확히 정의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6개월 후 현수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정화 씨,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네? 그게 무슨 결혼은 아니고요. 그냥 서로 돌봐주면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동거라니. 현수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미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당당하게. 하지만 정화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화가 밤에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죠.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혼자 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면. 준호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엄마, 김현수 아저씨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매일 돌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정화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집을 월세로 내놓고 생활비를 보탰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60년 넘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현수 씨, 칫솔을 여기 두시면 안 돼요. 원래 자리가 따로 있어요. 아, 네, 미안해요. 정화 씨, 이 채널 좀 바꿔도 될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사소한 갈등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죠. 현수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정화는 저녁형이었습니다. 현수는 깔끔한 성격이었고 정화는 좀 더 자유로운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차이점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재미있는 건 두 사람이 함께 손자 돌보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정화의 손자 민준이가 매주 주말에 놀러 왔는데 현수도 함께 돌보게 된 거죠. 할아버지 축구해요. 현수 할아버지도? 그럼 우리 함께 하자. 처음에는 어색했던 민준이도 금세 현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정화보다 체력이 좋아서 민준이와 놀아주기에 딱 좋았거든요. 할머니, 현수 할아버지 정말 좋아요. 맨날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준이의 말에 정화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준호도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현수 아저씨 덕분인 것 같아요. 1년 후 현수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죠. 정화 씨 미안해요. 집만 되네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서로 돌봐주려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정화는 매일 병원에 가서 현수를 돌봤습니다. 병원비도 함께 부담했죠.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정화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2주 후 현수가 퇴원했을 때 그는 정화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화 씨 정말 고마워요. 가족도 아닌데? 현수 씨, 우린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도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저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서로 아껴주다니. 우리도 늙으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특히 같은 또래의 노인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수 씨 부러워요. 나도 그런 사람 있었으면. 정화 씨가 복이 많으시네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두 사람은 이제 동네의 로맨틱한 커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년째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현수 씨, 여행 가보고 싶지 않아요? 어디로요? 제주도 젊었을 때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현수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여행을 정화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우리 제주도 가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국내지만 두 사람에게는 외국 여행이나 다름없었죠.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마법 같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함께 본 일출, 한라산 중턱에서 함께 먹은 도시락, 해변에서 함께 걸은 산책. 정화 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현수 씨도 행복하세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우리 참 어울리네요. 그러게요. 젊었을 때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다가 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화 씨, 우리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 볼까요? 사진요? 사진관에서 말이에요. 정식으로.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어느 정도 공식적인 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번 찍어봐요.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두 사람의 커플 사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6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행복해 보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수가 유언장을 쓰면서 정화에게 재산 일부를 물려주겠다고 한 것이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아, 정화 씨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그래도 혈육도 아닌 사람에게. 수진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연애는 인정했지만 재산까지 나눠주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아버지, 정화 할머니도 싫어하실 거예요. 괜한 오해만 살까봐. 정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죠. 현수 씨, 그런 건 안 돼요. 저는 현수 씨의 재산이 필요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화 씨가 나를 돌봐주는데 그건 사랑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결국 현수는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대신 정화를 위한 소액의 생활비만 남겨두기로 했죠. 재미있게도 두 사람의 로맨스가 알려지면서 동네에 비슷한 커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박철수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도 연애를 시작했고, 아파트 단지의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나둘 짝을 이루기 시작했죠. 현수 씨, 정화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참 활기차졌어요. 요즘 경로당이 연애의 성지래요. 두 사람은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의 용기 있는 사랑이 다른 노인들에게도 희망을 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경쟁심도 느꼈습니다. 여보, 철수 씨네는 벌써 부산 여행을 다녀왔대요. 우리도 다음에는 더 멋진 곳으로 가봅시다. 1년 후 현수의 손자 태연이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화를 결혼식에 데려갈지 말지였죠. 아버지, 정화 할머니도 모시고 오세요. 정말? 괜찮겠니? 할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데 왜 안 돼요? 저희도 정화 할머니 좋아해요. 결혼식 당일 정화는 정말 아름답게 차려입고 현수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현수의 친척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정화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할아버지, 정화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우리 할아버지 복 많으시네요. 특히 신부 측 가족들이 정화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현수와 정화는 함께 춤을 췄습니다. 어설프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하객들은 박수를 쳤죠. 3년째 되는 해 겨울, 이번에는 정화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현수 씨, 괜찮아요. 수술 간단한 거래요. 무슨 수술이 간단해요? 걱정돼 죽겠어요. 현수는 정화가 입원한 내내 병원에 붙어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수술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다. 할머니가 빨리 나오기만 하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현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현수는 정화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재활 운동도 함께 했죠. 현수 씨, 정말 고마워요. 가족보다 더 잘해주시네요. 정화 씨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71세, 정화는 69세가 되었죠.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한 쌍으로 여겼고, 한 사람만 나타나면 상대방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현수 씨, 정화 씨는 어디 가셨어요? 아, 오늘은 딸네 집에 갔어요.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두 사람의 건강도 큰 탈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사는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70대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바로 정원 가꾸기였죠. 정화의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 우리가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농부가 다 됐네요. 매일 아침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두 사람의 텃밭을 구경하러 오곤 했어요. 어머, 정말 잘 키우셨네요. 현수 씨, 정화 씨가 농사 고수인가 봐요. 어느 날 정화의 손자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고민이 많았죠. 할머니, 엄마, 아빠가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할머니도 현수 할아버지 만날 때 주변에서 반대 많이 했죠. 민준이의 질문에 정화는 웃었습니다. 그럼 많이 했지. 하지만 진짜 사랑이면 포기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화의 조언을 들은 민준이는 연애도 하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모들도 인정하게 되었죠. 할머니 조언이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랑 현수 할아버지가 우리 롤모델이에요. 정화의 70세 생일을 맞아 현수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정화가 미용실에 간 사이 집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현수 씨, 집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화 씨 생일 축하해요. 정화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현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생일은 처음이에요. 케이크를 자르며 정화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현수 씨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게 해달라고.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정화가 말했습니다. 현수 씨,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죠.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 미안해요. 또 짐이 되네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서로 돌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정화는 현수의 투석 치료에 매번 함께 따라갔습니다. 주 3회 4시간씩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정화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할머니, 너무 힘드시면 저희가. 아니야, 내가 돌볼 거야. 힘들다고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잖니. 현수의 가족들도 정화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정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현수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을 때 두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릉이었죠. 현수 씨, 바다 보니까 좋으시죠? 정화 씨와 함께라서 더 좋아요.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전혀요.
하지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화씨,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미리 말해두고 싶어서. 정화씨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정화는 눈물이 났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수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든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해요. 6개월 후 현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정화는 24시간 병실을 지켰습니다. 현수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듣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정화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현수씨, 당신이 제 인생의 선물이었어요. 현수는 정화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현수를 배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도서관 직원들, 병원 간병사들까지. 현수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정화 할머니와 정말 사랑하며 사셨죠. 현수를 떠나보낸 후 정화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5년간 함께 살던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현수와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자고 했던 약속 말이에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도 다시 나가고 텃밭도 돌보고 손자도 만나고.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화씨 맞으신가요? 돌아보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현수 형님 친구였는데 형님이 생전에 정화씨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현수의 친구였다는 영수씨는 현수가 얼마나 정화를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정화씨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1년이 지난 지금 정화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수와 함께 가꾼 텃밭에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사진이 거실에 걸려있죠. 가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화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롭지만 현수씨가 준 사랑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정화는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커플이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결혼할 건데요. 할머니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비결이 뭐예요? 정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진심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보면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고요. 용기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정직한 용기 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때도 없어요. 그날 밤 정화는 현수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현수씨, 우리가 보여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사진 속 현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 60대에 시작된 사랑이라고 해서 덜 진실하거나 덜 아름다울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알고 난 후의 사랑이기에 더욱 순수하고 진실할 수 있다. 김현수와 이정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 진심은 언제든 통한다고. 그리고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시선을 뛰어넘어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던 두 사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추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서